작년 한 해 무려 100만 명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기 수령은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30%나 깎인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하죠. 반대로 연기했는데 오히려 손해본 사람도 있고 일찍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득 본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연금 낸 두 사람인데 한 명은 7,700만 원을 더 챙겼고 다른 한 명은 그 돈을 고스란히 날렸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 언제 받느냐를 어떻게 결정했느냐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하나는 조기 수령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연금입니다. 조기 수령은 말 그대로 65세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서 빠르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죠.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재취업도 안 되는데 65세까지 버티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조기 수령입니다. 반대로 연금은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퇴직금이 넉넉하거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해당되죠. 최대 5년까지 미뤄서 70세부터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받는 시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6%씩 깎이거든요. 5년을 앞당기면 총 30%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 100만 원 받을 사람이 7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총 36%가 불어나는 거예요. 같은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거죠. 월 70만 원과 월 136만 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에요. 평생 받는 금액이니까 이 선택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상황이 확 와닿거든요. 정상적으로 65세에 받으면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매달 30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70세까지 연기하면 월 136만 원으로 뜁니다. 매달 36만 원이 더 붙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찍 받으면 오래 받으니까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2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년 퇴직하셨는데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세요.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당장 받으면 월 82만 원 정도로 깎이거든요. 3년 앞당기니까 18%가 줄어드는 거죠. 3년 먼저 받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하면 총 2억 2,632만 원을 받게 되는데 65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총 2억 4천만 원이에요. 무려 1,368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먼저 받으니까 이득이라는 계산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 기준으로 60세에 조기 수령한 사람과 65세에 정상 수령한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75세 시점에서는 조기 수령한 사람이 총 1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상 수령한 사람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조기 수령이 600만 원 정도 앞서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일찍 받는 게 낫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조기 수령은 총 1억 6,800만 원인데 정상 수령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85세까지 가면 격차가 3천만 원으로 더 커집니다. 연기연금까지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적이에요. 85세 시점에서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의 누적 수령액 차이가 3,400만 원을 넘거든요. 같은 돈을 냈는데 받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인데요. 대략 77세에서 78세 사이예요. 이 나이 전에 세상을 떠나면 일찍 받는 게 유리하고 이 나이를 넘겨서 오래 살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라는 단순한 산수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연금에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거 모르고 연기연금 선택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갈 수 있어요. 2024년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월로 따지면 대략 167만 원이에요.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넘게 받으면 더 이상 자녀 밑에 있을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셔야 해요.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재산이 많으시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1년이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원래 136만 원 받을 걸 월 170만 원으로 늘렸어요. 한 달에 34만 원을 더 받게 된 거죠. 뿌듯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월 167만 원을 넘겼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4만 원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34만 원 더 받으려다가 20만 원을 토해낸 거죠. 두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월 33만 4천 원 받을 수 있던 분이 월 16만 7천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대략 월 50만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요. 열심히 국민연금 납부해서 많이 받게 됐는데 그 덕분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계셨는데 연기연금으로 월 70만 원까지 늘리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 더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기초연금이 15만 원 깎여버렸습니다. 10만 원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5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함정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건데요. 이건 함정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크레바스가 뭔지 아시죠? 빙하에 생긴 깊은 틈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은퇴 후 소득에도 이런 위험한 틈이 존재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가 대략 52세에서 53세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나이가 5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잖아요. 52세부터 65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자녀 학비,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돈 나갈 곳은 산더미인데 들어오는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버티다 결국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작년에 조기 수령 신청한 100만 명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30% 깎이는 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2024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조기 수령 신청자의 약 70% 이상이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분들이었습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바로 소득 크레바스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 조기 수령은 무조건 나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65세까지 버틸 생활비가 없는데 연금 깎이는 게 싫다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설익은 밥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깎인 연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58세 최 사장님이라는 분인데요.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를 접으셨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밀려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퇴직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65세까지 7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최 사장님은 60세 되자마자 조기 수령을 신청하셨어요. 30% 깎이는 거 아셨지만 당장 생활이 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약 286만 원을 넘으면 조기 수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니까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 유리한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퇴직금이 넉넉하거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서둘러서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연기연금의 매력이 빛을 발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익률인지 아세요?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3%대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연기연금은 연 7.2%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하면서 연 7% 넘는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 시중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정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셨는데 임대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 들어오세요.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분은 연기연금을 선택하셨어요. 5년 뒤인 70세부터 받기로 한 거죠. 원래 월 120만 원 받을 걸 월 163만 원으로 늘린 겁니다. 연기연금의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만큼만 증액되는 거죠. 조기 수령처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조기 수령하면 내 연금이 30% 깎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깎인 금액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깎이기 전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기 수령해서 70만 원 받고 계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7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유족연금이 보통 기준연금의 60%니까 배우자분은 6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조기 수령에도 배우자한테 돌아가는 유족연금은 손해가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져요. 기본적으로 각자 따로 받습니다. 본인이 낸 건 본인이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분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100%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다른 하나의 30%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고 작은 쪽의 30%를 더 받으시는 게 유리해요. 이 부분도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기대 수명, 현재 소득 상황,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향까지 종합해서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내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해서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연금 수령 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두 통화만 하시면 어떤 선택이 맞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7,700만 원의 차이, 그건 단순히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